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후보들의 1대1 맞수 토론 첫날. 1부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부 안철수, 김문수 후보였는데 공교롭게도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가 찬성한 두 후보와 차례로 맞붙는 자리였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초반부터 탄핵 책임론으로 격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김 후보님 비롯한 다른 분들이 제 옆에서 같이 나서서 그 잘못을 막으려고 노력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헌법에 나와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배신자 공세를 편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어제 벌금형이 확정된 걸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2부 토론도 쟁점은 탄핵 책임론이었습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요. 우리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를 지명한 반탄파 홍준표 후보와 찬탄파 한 후보는 오늘 3시간짜리 토론에 나섭니다. SBS 안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사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대표와 대통령이라는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보수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그나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사적인 거에 연연해서 공적인 걸 잘못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닌데. 후보님도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적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님과의 관계는 이건 그야말로 형제 관계 이상으로 가까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형제 많은 관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형제 관계에 그런데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합니까? 예. 아니 그 저는 그렇게 계엄에 잘못된 대해서는 말이에요. 저도 또 이야기하고 제 묻는 걸 무슨 1분 묻고 그다음에 30초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우리 한동훈 후보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긴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거 굉장한 정말 사랑과 이런 많은 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탄핵하고 구속하고 또 이렇게까지 정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이 수준까지 왔을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너무 어제부터 계속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님과 저는 오래된 사이고 정말 많은 도움을 일방적이지 않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네.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뢰한 적도 있었고 서로 간에 부딪힌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정부 정말 잘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치명적으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문제, 명태균 문제, 의료 2,000명 문제, R&D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등등,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선배님께서도 김 선배님께서도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저에게 동의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은.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실 때 저 말고 우리 국민의힘 진영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그랬고요. 저 혼자 이간질을 당했고요. 저 혼자 배신자 소리를 1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빈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보면 정말 생각대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말이에요. 선배님께서 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사 문제 제기하고 의료 문제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황상무 이종섭 문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R&D 문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명태균 문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같은 생각.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질문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그때 30초 넘었으니까 5초만 마지막.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몇 가지라도 교정됐으면 계엄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저는 정말 두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너무너무 아프고 저는 우리 정치를 떠나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너는 뭐 조금 더 한동훈 후보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실 분 두 아니라고 분의 제가 그 압니다. 아름다웠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지금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이래 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배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공적인 선택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우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선배님이었다 하더라도 제 위치에 있었으면 저처럼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선배님처럼 올곧게 생각대로 소신대로 정치하는 분이었다면 제 입장에서 여사 문제 제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D 막으려고 하셨을 것 같고 의료 2,000명 막으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명태균 막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랬으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저같이 모함당하고 이간질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걸 알지만 이걸 막지 못하면 이 정부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죠. 그다음 또 제가 또 30초 1분 이렇게 돼서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그래서, 지키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뭐 또 당에 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게 뭐 너무 원한이 생겨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까? 김 후보님, 저는 공직을 개인의 하사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목표만 보고 일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당대표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보님,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공직을 다 여러 가지 공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의 역사, 정치의 비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궁중 야사 이 어느 곳에도 우리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아픈 관계,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라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말 후배 중에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모든 공직을 다 드리는데 뭐 공직하고 이건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엄에 찬성도 안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당대표로서 자기 국회의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탄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란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을. 아니 아직 대통령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내란을 확정되지 않은 계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 보고 내란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신 그게 법무부 장관님이 헌법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 드릴까요? 네.
2024년 12월 5일 날 후보님께서는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계엄을 처음부터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은 반대죠.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면서요. 계엄 자체는 위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계엄이 언제 행사됐느냐에 따라 계엄은 아니요. 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죠.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윤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한 이 계엄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은 위헌이 됐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미리 계엄 자체가 위헌이다. 이건 아니죠. 계엄을 할 수 생각이 있다. 다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우의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경우에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12월 5일 날에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계엄이 위헌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위헌이라 할 수 있지. 그럼 그 이전에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안 했죠. 저는 그럼 위헌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 이전에는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헌법에 나와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답을 안 주셨어요. 지금 또 하나 물으세요. 그다음에 그 25년 4월 11일 날에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저는 이거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는 건데 자리에 저를 국무회의에 불렀으면 저는 절대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계엄에 조금- 국무회의 갔었으면 반대했지만 네. 국무회의 밖에서는 반대 안 했다 이런 말씀이 무슨 자, 얘기냐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30초씩 이제 저는 1분이고요.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린 조금만 거예요. 들어보죠.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님처럼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관계였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을 훨씬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했고 계엄도 저는 반드시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막죠? 아니 그러니까 왜 모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왜 그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한테 당 대표가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제가 당대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었잖아요. 그럼 몇 년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 안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좀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고 또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을 만약에 물으라면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책임이 제일 크지 않느냐.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러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는 후보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 괜찮았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봐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니 그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 아니, 정치인이라면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게 아니죠.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서 자,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이제 하는 제 것이죠. 순서가 그때 나서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공과 사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성남 시민을 25명이나 강제 입원시켰어요. 이거는 공과 사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